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친한 친구 지원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서야, 통화 가능해? 이제 막 퇴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그래? 그럼 잠깐 만날 수 있어? 내가 오늘 완전 기가 막힌 전화를 받았잖아. 너무 열받아서 집에 그냥 갈 수가 있어야지. 무슨 전화인데 그래? 우선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 라며 지원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원이는 대학 동기로 제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대학 때 한참 힘든 시간을 겪고 있던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친구였으니까요. 평소에는 시간 내기 어려워 적어도 일주일 전에 약속을 잡고 만나야 했지만 그날은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모양으로 잔뜩 날선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자주 만나던 한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평소 지원이는 에너지가 넘치는 편으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조금은 시끄럽다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그날도 역시 저를 보자마자 지연이가 펄쩍펄쩍 뛰면서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서, 그동안 잘 지냈죠요? 한 2주 안 본 사이 내 새끼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나 살 하나도 안 빠졌거든. 그러니까 오바 좀 하지 마. 지금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혀 짧은 소리도 그만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창피한 마음이 들어 급히 지원이를 말렸지만 그런 제 말을 들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왜 그래?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구만. 혹시 회사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말만 해. 내가 가서 다 엎어버릴라니까. 어련하시겠어요. 그치만 그러다 잘리면 안 되니까 조금만 조심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원이 말을 맞받아치고 있었는데요. 지원이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웃으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내 식구가 많이 커서 이제는 시집 보내도 될 것 같아. 언제 이렇게 많이 컸나 몰라. 아주 잘했죠요, 내 식구. 그만하라니까. 그나저나 무슨 일인데 그렇게 난리야.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잠깐 깜빡하고 있었네. 라며 지원이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다시 지원이를 다그쳤어요. 우리 이지원 씨가 눈치라는 것도 보긴 하는구나. 우리 은서 진짜 많이 컸네. 그게 느껴졌어? 당연하지. 너랑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그런 눈치도 없을까 봐? 그랬죠, 내 새끼. 아주 장하네, 장해. 무슨 말인데 이렇게 뜸을 들여. 나 이제는 멘탈 무지 강해졌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해봐. 제가 지원이를 다시 다그치고 있었는데요. 지원이가 앞에 있던 물을 그대로 들이키더니 기가 막힌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오늘 뜬금없이 민정이한테 연락이 온 거 있지? 뭐? 민정이? 김민정? 설마 우리 대학 동기? 그래, 그 김민정 말이야. 김민정이라고 되뇌이다가는 지원이가 다시 입을 다문 채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괜찮으니까 말해봐. 대체 너한테 전화를 왜 한 거래? 너랑 나랑 절친인 거 그 누구보다도 민정이가 잘 알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너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어?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무리 봐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완전 똘끼가 충만하다니까.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데 혹시 나 잘 살고 있나 물어보기라도 했어? 어? 그것도 물어보긴 하더라. 뭐? 진짜로 내 안부를 물어봤단 말이야?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제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다시 묻고 있었는데요. 지원이 입에서 더욱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너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있지. 그러면서 네 연락처 좀 달라고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 완전 개념을 쌈 싸먹은 거 아니냐? 아니, 벼룩도 낯짝이 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연락처를 그것도 너한테 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그랬으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널 찾아온 거야. 진짜 민정이 걔 정신이 막 어떻게 된 거 아닐까? 정말이지 기가 막혔던 나머지 제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지원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지원이가 진정하라는 듯이
워워 하는 소리까지 내더니만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한테 네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내가 못 알려주겠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나한테 다짜고짜 뭐라는 줄 알아? 내가 들어보니 너 땡땡 대학병원 들어갔다며? 어떻게 들어간 거야? 혹시 말이야, 누구 백으로 들어간 거야? 라고 묻는 거 있지. 완전 제수탱이 아니냐? 진짜 목소리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역겨웠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뭘 뭐라고 해. 아니라고 막 소리까지 질렀지. 근데 딱히 믿는 듯한 목소리는 아니야. 그래서 짜증나서 전화 끊으려고 했거든? 문제는 그 와중에도 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난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싫다고 전화 끊어버렸고 말이야. 그 뒤에도 계속 문자 보내고 난리도 아니야. 진짜 뭐 이딴 재수탱이가 다 있냐? 지원이가 잔뜩 흥분한 채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저를 꼭 만나야 된다는 말까지 있었기에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지원이에게 말을 했어요. 그 제스탱이가 내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 몸이 나가줘야 하지 않겠어? 뭐? 그럼 민정이를 만나겠다고? 괜히 그럴 필요 없어. 그동안 겪어봐서 알겠지만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어. 아니야, 만나고 싶으니까 내 연락처 알려줘. 진짜 그래도 되겠어? 그럼 내가 같이 나가줄까? 너 병원 일로 바쁜데 뭐하러 그래? 쉬는 날도 맨날 골골대면서. 그래도 내 식구가 걱정돼서 도저히 혼자 보낼 수가 있어야지. 괜찮어. 나 너한테 단단히 교육받아서 멘탈 무지 강해졌잖아. 그니까 한번 믿어봐. 제 말에 지연이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서 그랬으리라 짐작해 볼 뿐입니다. 잠시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해보자면 김민정은 제게 쓰디쓴 인생 경험을 하게 해준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친구나 동기라는 호칭을 쓰기조차 아까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지원이와 민정이는 간호학과를, 그리고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친해지게 되었던 것은 잠시 대학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였는데요. 성격이 워낙 소심했던 제게 동아리 활동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부모님이 먼저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지원이와 민정이는 같은 간호학과였기에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연극 동아리에 잘생긴 남자 선배들이 많다는 소문에 호기심으로 가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아리가 제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셋은 한동안은 잘 지냈어요. 특히나 지원이는 성격이 엄청 밝은 편으로 어디서나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해야 할까요? 소심하던 제게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던 지원이에게 마음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와는 반대로 민정이는 평소 시기 질투심도 많고 욕심도 엄청나게 많은 편이었어요. 제가 처음 동아리 활동을 할 때는 너무나 소심한 성격에 잘 적응을 못했지만 지원이의 도움으로 하루가 다르게 나아져가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도 제게 그런 재능이 있었는지 잘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기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선배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점점 제 칭찬을 하는 날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리고 민정이는 그런 저를 그렇게나 못마땅해 했습니다. 나름 좋은 배역을 받아서 들떠있던 제게 참 나쁜 짓을 많이도 했거든요. 평소 민정이와 어울려 다니던 친구를 시켜서 계단에서 제 다리를 걸어 제가 떼굴떼굴 구른 적도 있었는데요. 천만 다행으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다리에 금이 가서 한동안 고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민정이가 시킨 일인 줄 꿈에도 몰랐기에 제 다리를 걸었던 그 친구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에 착각을 한 채 괜찮다며 위로까지 했습니다. 제가 다리에 깁스를 하는 바람에 제 배역은 민정이에게 넘어갔는데요. 문제는 그 뒤에도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에도 민정이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했으니까요. 언젠가 한 번은 같은 동아리 선배가 제게 마음이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상한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원이가 제게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거든요. 은서야, 혹시 너 말이야, 이건우랑 사귀는 거야? 이건우랑?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건우랑 사귀다니. 내가 알기로는 건우 여자친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우한테 여자친구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근데 나한테 그런 걸 왜 물어보는 거야? 너 놀라지 말고 들어. 지금 네가 건우 세컨드라는 소문이 파다해. 거기다 너랑 건우랑 동거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고 말이야.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건우랑은 도서관에서 자판기 커피 한두 번 마신 게 전부인데? 거기다 우리 둘만 마신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있었거든. 건우랑 나랑 단둘이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소문이 왜 난 거야? 저번에 너랑 건우가 같이 건우 자취방에 가는 거 봤다고 하던데? 가는 길이 같아서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건우랑 둘이 만나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렇지? 나도 헛소문인 것 같길래 그냥 물어본 것뿐이야. 누가 또 헛소문을 내고 다녔구만. 암튼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너도 앞으로 건우 피해 다녀. 누가 소문낸 건지 걸리기만 해봐. 가만 안 놔둘 참이니까. 그 소문은 분명히 헛소문이었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그 뒤에도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교수님조차도 건우랑 사귀는지 대놓고 묻다가는 약간은 실망한 표정으로 행동 조심하라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그때의 충격은 어마어마했는데요. 그동안도 워낙 소심한 성격이었기에 제가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나 버겁기만 했습니다. 한동안 학교도 못 갔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으니까요. 제가 학교도 가지 않은 채 종일 방 안에만 처박혀 있자 지원이가 집까지 찾아왔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덕분에 심리 상담까지 받으며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지원이는 오롯이 저를 믿어줬고 제 편이 되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지원이가 급히 저를 데리고 한 카페로 들어가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은서야,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어제 완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잖아. 충격적인 얘기? 또 내 소문인 거야? 이번에는 뭐래? 내가 임신이라도 했다 뭐 그런 소문이라도 난 거야? 난 이젠 어떤 말을 들어도 놀랍지도 않을 것 같아. 진짜 넌덜머리가 난다.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지원이가 그런 저를 진정시킨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네 소문의 출처를 드디어 알아냈어. 내 소문의 출처라니. 누가 그런 악질적인 소문을 내고 다녔는지 내가 계속 추적하고 있었거든? 뭐? 그런 걸 뭐하라고 다녔어? 분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없는 사실을 만들고 다니는 그런 인간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누군지 알아낸 거야? 당연하지. 내가 알아봤는데 이게 다 김민정 그 인간 짓이더라고. 뭐? 김민정? 그게 사실이야? 대체 민정이가 왜? 그것도 내가 알아보니까 민정이 고개 아주 불려시더라고. 너 이상준이라고 알지? 이상준? 연극 동아리 이상준? 그래. 이상준이 민정이를 쭉 좋아했었잖아. 민정이가 이상준을 구워 삶아서는 그동안 그런 짓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상준을 구워 삶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니까 민정이가 이상준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너를 괴롭히면 사귀어준다고 했다나 뭐래나 그랬다지 뭐야. 그러면서 너랑 건우가 정류장에 같이 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 오라고 하기도 했고 그때도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도 이상준이 급하게 뛰어내려온 척 하면서 네 다리를 걸었던 거래.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말을 이상준이 너한테 다 불었단 말이야? 그것도 또 사연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김민정이 처음부터 이상준한테는 관심이 1도 없었잖아.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던지 민정이한테 팽당했단다. 와, 들어보니 민정이 완전 악녀구나.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암튼 이상준이 눈이 돌아가서 술 처먹고 나한테 다 불었어. 내가 너랑 친한 거 알고 네 귀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이상준한테 들어보니까 얼마 전부터 김민정이 의대 다니는 남자랑 사귄다고 하더라고.
그 의대 다니는 남자한테 엄청 공을 들였다나 봐. 지원이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해줬고, 며칠 뒤 지원이와 제가 민정이를 찾아가서 따져 물었는데요. 민정이가 도끼눈까지 뜬 채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지원이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는 이상준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을 재생시켰고, 민정이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악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는 제게 빌고 또 빌었지만 제 목적은 공개 사과뿐이었습니다. 결국 민정이의 공개 사과로 일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되는 뼈아픈 상처가 생겼답니다. 그 뒤 민정이는 우리를 피해 다녔고 우리도 조금씩 민정이를 잊어갔습니다. 그랬으니 그날 민정이가 지원이에게 전화를 해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할 수밖에요. 민정이의 행동을 보며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절대 잊지 못한다는 말이 다시금 떠올랐는데요. 만약 제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절대로 제게 연락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민정이와 마주하기로 결심을 했고 지원이가 민정이에게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를 받자마자 민정이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엄청 친한 척까지 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나자고 졸라댔고 저도 기꺼이 민정이를 만나러 한 카페로 나갔습니다. 제가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민정이가 손을 번쩍 들어서 위치를 알려왔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성큼성큼 걸어서 민정이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요. 민정이가 그 특유의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잘 지냈어?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연락 좀 하고 살지. 어쩜 연락 한 번을 안 하고 사냐? 우리가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 바쁘니까 용건부터 빨리 말해봐. 제가 싸늘한 표정으로 민정이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제 모습에 민정이도 조금은 놀란 듯 움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는 사이에도 제 눈동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민정이가 애써 제 눈을 피하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듣자 하니 너 대기업 들어갔다며? 어떻게 들어간 거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대기업이 어떻게 들어갔냐니? 대기업에 들어가는 다른 방법이라도 있다는 말처럼 들리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대기업 들어가기 힘든데 어떻게 들어갔나 궁금해서 그렇지. 채용 공부에 맞게 준비해서 입사했지.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네. 아니 그게 니네 부모님이 좀 잘 나가는 편이잖아. 그래서 무슨 혜택이라도 받았나 궁금해서 그렇지. 아, 우리 부모님 백으로 입사를 했냐 그 말인가 보구나. 근데 어쩌지. 난 부모님 도움 하나 없이 스스로 입사한 거거든. 물론 엄청 열심히 입사 준비했고 말이야. 알았어. 난 그냥 궁금해서 그런 것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줘. 그렇잖아. 지원이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너도 대기업 들어가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러는 너는 작은 개인 병원에 취업했다며? 지원이처럼 대학병원에 가면 스펙도 좋아지고 더 나은 거 아니야? 근데 왜 작은 병원에 취업한 거야? 제가 가시돋친 말로 묻고 있었지만 무엇인가 제게 할 말이 많은 듯 민정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은서야, 그래서 말인데 넌 잘 모르겠지만 내 남친이 곧 의사가 되거든? 그래서 내가 꼭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해야 하거든. 그럼 너도 지원이처럼 노력해서 대학병원에 들어가면 되잖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문제가 있거든. 문제라니? 무슨 문제? 혹시 지원이는 토익이 몇 점대인 거야? 지원이 토익? 지원이가 900점인가 그럴걸? 얼마 전에도 900점 넘겼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사실은 내가 다른 건 다 되는데 아무리 해도 토익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 최소 750점은 나와야 하는데 안 그럼 대학병원에 지원조차도 못하거든. 그럼 그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넌 토익 몇 점인데? 나 960점인가 그럴걸? 우와, 그래서 대기업에 한 번에 합격한 거구나? 민정이가 심란한 표정으로 잠시 한숨을 내쉬다가는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듣자니 니네 아버지가 땡땡 대학병원 의사라고 하던데, 사실이야? 맞아. 우리 아빠 거기 대학병원 의사시고, 우리 엄마는 땡땡 대학병원 간호과장이셔. 진짜?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한 거야? 그럼 혹시 지원이도 그 백으로 들어간 거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백이라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우리 부모님 절대 그런 분들 아니야. 지원이가 그 병원에 입사한 것도 한참 나중에 알았을 정도였어. 나한테도 말 안 하고 지원했거든.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나머지 제가 버럭한 채 몰아붙이고 말았는데요. 제 모습에 놀란 모양으로 민정이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미안해.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근데 혹시 니네 부모님께 말 잘하면 한 사람 정도는 채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 낙하산? 그런 것도 있잖아.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너무 절박해서 그래. 절박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민정이를 떠보듯 물어보고 있었는데요. 다급하긴 했던 모양으로 민정이가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남친이 의사 공부 중이잖아. 근데 남친 집안에서 반대가 좀 심하거든. 아무래도 내가 작은 병원 간호사라 더 그런 것 같아서 혹시나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 나를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까 싶거든. 그래서 꼭 대학병원에 들어가야 해. 나 진짜 절박해. 그러니까 친구 한 명 살린다는 생각으로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옛날에 내가 너한테 그랬던 거 무릎 꿇고 사과하러 가면 그렇게 할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는구나. 아니지. 참 악하게 산다고 해야 하나? 내가 충고 하나만 할게. 네 것이 아닌 걸 무리해서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렇게 간절하면 네 스스로 노력을 해서 들어가던지 해야지. 그럼 말도 안 되는 머리 굴리고 있을 시간에 토익 공부 한 자라도 더 하면 되지 않겠어? 난 절대 말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충고 하나만 더 할게. 다른 사람들은 입사 조건 맞추려고 잠도 안 자고 죽어라고 노력하거든? 그니까 그런 비겁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 밥그릇 빼앗을 생각 따위는 버리고 제발 정정당당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런 식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하는 거니까 말이야. 제가 민정이에게 쓴소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 말이 듣기 싫었던 모양으로 민정이가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지금 나 무시해서 그런 소리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 잘 들어. 내가 내 남친이랑 결혼만 하면 난 의사 사모님이 되는 거거든. 그럼 너 같은 게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볼 수나 있을 것 같아?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날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건데 네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내 남친 집안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거든. 남친 부모님 두 분 다 의사다 그 말이야. 그러니 집이 얼마나 부자겠니? 두고 봐. 내가 꼭 의사 남친이랑 결혼해서 네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까. 민정이가 분하다는 듯이 팔짱까지 낀 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다시 거침없이 쓴소리를 날렸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성공해서 찾아와봐.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진 않을 테니까. 라며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 저는 지원이에게 민정이 남친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고 민정이와 같은 간호학과를 졸업했던 지원이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지원이가 제게 민정이 남친에 대해 대략 말을 해줬습니다. 민정이 남친 부모님 두 분 다 땡땡 의대 졸업하고 개원했다고 하더라고. 땡땡 의대면 우리 아빠가 졸업한 대학이네? 그런 거 같아. 이건 민정이 남친 부모님이 운영하는 병원이래. 이 정도 정보면 가능할까? 충분할 것 같아. 나머지는 내가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 근데 뭘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지원이가 궁금한 듯 물었지만 우선은 기다리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제가 아빠에게 민정이 남친 부모님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이 병원의 의사 두 분이 부부라는데 아빠 대학 동문인 것 같거든? 혹시 아는 사람인지 봐줄 수 있을까? 글쎄,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확인해보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왜 묻는 거야? 라는 아빠의 말에 제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는데요.
그 뒤 저는 아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을 했고, 제 말을 듣던 아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니까 너 대학 다닐 때 심리치료 받게 했다던 그 친구라는 거지? 친구도 아니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 근데 내가 민정이한테 들어보니까 의사 집안에 시집가서 팔자 고칠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 혹시나 아빠가 아는 지인이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니까 아빠가 한번 잘 알아봐줘. 아빠가 우리한테 늘 말했잖아.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폭삭 망할 수도 있다고 말이야. 제 말에 아빠가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지원이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많이 놀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은서야, 민정이 말이야. 결국 남친이랑 헤어졌대. 그래? 왜 헤어졌대? 나한테는 의사 남친이랑 결혼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으면서. 남친 집안이 민정이랑 결혼하는 날에는 부모 자식 간에 영 끊어버리겠다고 난리가 났었나 봐. 남친도 워낙 곱게 자라다 보니 부모 등지고 살 수가 없었던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 결국 그렇게 됐구나. 근데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가 무슨 수를 쓴 게 맞는 거지? 그냥 뭐 아빠한테 민정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말한 것뿐이야. 근데 아무래도 같은 대학 동문이고 하다 보니 소문을 들었겠지. 내가 보기엔 민정이 앞으로 병원에서 일하기 힘들 거야. 하긴 지금 엄청 안 좋게 소문이 나서 앞날이 깜깜할 거야. 이래서 사람이 죄짓고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싶더라니까. 그건 그렇고 내가 얼마 전부터 느낀 건데 너 진짜 입 무거운 것 같아. 내가 입이 무겁다니? 그렇잖아. 니네 아빠가 의사시고 엄마가 간호과장인 거 나한테까지도 말 안 했잖아. 그걸 굳이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부모님 일인데. 만약에 니네 아빠가 대학병원에서 잘 나가는 의사라는 거 알았다면 민정이가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 생각해봐. 만약 그랬다면 민정이 성격에 나한테 들러붙지 않았겠어? 그런 사람이랑 친구하면 두고두고 끝이 안 좋은 법이야. 살아가면서 너 같은 좋은 친구 하나가 민정이 같은 사람 100명보다 훨씬 나은 법이니까. 아이고, 내 식구가 볼수록 기특하다니까. 제 말에 지원이가 애교 섞인 소리를 하다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민정이는 남친에게 몇 번이나 매달렸지만 결국 비참하게 차이고 큰 충격을 받은 채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나서 더 이상 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대학 다닐 때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더니만 결국 민정이 자신이 그 소문 때문에 쓴맛을 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민정이의 말로를 지켜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평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인과응보라는 생각만 들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